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마무리 짓고 우리가 취업 채용 인성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인성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인성 면접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인성 검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간편 성격 검사를 활용해서 나의 장단점 찾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장점은 쉽게 찾는데 단점은 굉장히 찾기 어려워해서 우리가 그 간편 MBTI를 해서 자신의 단점을 찾는 거죠.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사 담당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단점은 그 어떤 직무에 전혀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MBTI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그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그 인성 검사를 보고 그 참고 자료로 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편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미 뭐 MBTI를 많이 검사한 학생도 있고 검사 안 한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학생 생활 상담소나 이런 데 가면 MBTI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신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직무하고 연결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물론 이제 활동지를 워크시트를 제가 올려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만약에 그걸 출력을 안 했다고 하면 요 PT 보고 종이에다 옮겨 적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간편 성격 검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36개의 단어 쌍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 쌍마다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에 비해 당신의 유형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 쌍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에 표시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건너뛰면 안 되고 뭐 둘 다 싫어한다든 둘 다 좋아하더라도 그 중에 더 좋아하는 거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장소. 나는 어디에 그 좋아하는 단어인가? 조직과 자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습과 나무. 자비와 정의. 생각과 행동. 조직적, 융통적. 넓다, 깊다. 호기심, 과단성. 사실, 가능성. 머리, 가슴. 자, 관찰력, 상상력. 열정, 일관성. 예, 번호에 A인가 B인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3번 노는 모임 도서관. 14번 계획적 즉흥적. 15번 이론적 실제적. 16번 질문 대답. 17번 개인적 공동체적. 18번 일가 놀이. 19번 쓰다 말하다. 20번 냉정하다 따뜻하다. 21번 도시 숲. 22번 지배인 기업가. 23번 느긋하다 조급하다. 24번 진실 재치. 25번 생산 디자인. 26번 질서 조화. 27번 보다 뛰다. 28번 가치 논리. 29번 통찰력 감각. 30번
공평 친절. 31번 변화하다 보존하다. 32번 시작하다 끝내다. 33번 거북이 토끼. 34번 관계중심적 분석적. 35번 토론하다 생각하다. 36번 과정 결과. 자, 이렇게 동그라미 쳤으면 다음 장에 이렇게 간편검사 채점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1번을 A라고 쳤으면 A야 동그라미, B라고 했으면 B야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돼요. 2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A에다 동그라미 쳤으면 A, B에다 동그라미 쳤으면 B 이렇게 해서 채점표에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호별로 A, B를 친 게 있죠. A라 쳤는지 B라 쳤는지. 네, 그래서 할 때는 EISN TFJP를 넣고 여기다가 A를 쳤으면 E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거 종이에다가 그냥 옮길 때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그 개수를 세로로 더해서 하나 1점씩 계산해서 한번 쳐보시고 여기다가 합계를 한번 써보세요. A가 뭐 3 나오면 3, B가 뭐 5, S가 7, 뭐 2, T가 2,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E하고 I하고 점수를 비교해서 E가 높으면 여기가 E가 되겠죠. 하나가 S하고 N하고 합계를 비교해서 A 높으면 N이 되겠죠. T와 F 중에서 F가 높으면 F, J하고 P에서 P가 높으면 P. 그러면 이제 ENFP가 되죠. ENFP가 이제 여러분 성격 유형인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자릿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뭐 1, 2 정도 차이 나면은 그런 좀 약한 성격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이쪽 성향은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하다. 똑같다. 점수가 똑같으면 이거는 뭐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자, 다 하셨나요? 조금 한번 1분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네 자리 코드 나오셨나요? 예,
그러면 전 우리가 요 각각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BTI 성격 유형은 외향, 내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가 높게 나온 사람은 외향적이고 I가 높게 나온 사람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가 높으면 감각적이다, N이 높으면 직관적이다, 그리고 이제 T가 높으면 사고적이다, 감정적이다, J가 높으면 판단적이다, P 인식적이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향적인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면은 자기 자신을 빨리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서기 좋아하는 타입이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그 어떤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서 가끔 뭐 직설적이고 해서 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행동부터 앞서가지고 상당히 다시 그걸 주워 담으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려고 하죠. 잘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굉장히 신중해서 뭐 먼저 행동으로 저지르진 않아요.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실하면 행동으로 나타내죠. 주로 이제 뭐 메일이나 글을 써서 문자나 이런 걸 써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말로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서 표현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나 직관인데, 이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그 꼼꼼해요.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요 감각적인 사람은 뭐 어디 뭐 강의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N이고 와이프가 S형이에요. 저는 이제 어디 강의 가도 뭐 얼마인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S형은 궁금한 게 물어봐요. 언제, 어디, 얼마 받아, 뭐 그거 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굉장히 따지죠. 산을 그리려고 하면은 뭘 그릴까요? 아주 숲속에 있는 나무, 돌, 자갈, 새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리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경험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느끼고 과거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오감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곤 하죠. 직관적인 사람은 그 경험이 아니고 직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조음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현실보다 미래,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창출해내고 이제 그런 산을 그리려 하면 그냥 산만 탁 그려요. 전체적인 틀만, 이렇게 큰 틀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다. 꼼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적인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 이성적이에요. 논리적, 이성적. 그리고 그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이유를 대라고 하고, 뭐 각서나 차용 증서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정확한 걸 하고 주겠죠. 감정적인 사람은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겠지, 이러한 관계 지향적이에요.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T와 F의 성향을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J와 P는, 요 J는 그 굉장히 목표가 분명히 설정돼 있고 모든 일을 미리미리 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하나 일을 추진하게 되면 다음 일을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 일이 완성되고 다음 거를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일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인식은 뭐 목표 지금 세워 뭐하냐, 또 바뀔 텐데 어떤 융통성, 그 다음에 그 아주 걱정이 없는 편안함,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합니다. 막 그 계속 이중적으로. 그래서 늘 바빠요. 막 그 어지럽히고 바쁘고 좀 정신이 없죠. 일도 그날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좀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피 유형이 좀 강한 사람은 우리가 진로 설계도 천천히 하고 취업 준비도 천천히 합니다. 너무 느긋해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장점으로 쓰고 어떤 것을 단점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양,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래서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 지향적, 충동적, 솔직성, 사교성, 대화를 즐긴다. 자기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하죠. 그러면 이분의 장점은 리더십이 좋은 거죠. 대인관계가 있고 친화력이 있고, 자, 이런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 이런 사례가 있는 거를 장점으로 놓는 것이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가 이러한 어떤 외향적인 장점에 관련되어 있는 직종이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의 자신의 장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행동이 너무 앞서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두 번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서 그런 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점은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직무에 피해도 안 줘요. 그런 거를 단점으로 놓는 것이다. 직무에 오히려 도움이 더 주면 좋겠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그래서 자기 내부의 주의 집중, 내부 활동과 집중력, 사려 깊고 명상적 고독과 플라이봇을 즐기는 사람이죠.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린다. 자, 장점은 그러니까 신중하죠. 집중력이 있죠. 그래서 사례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단점은 사람을 한번 믿으면 굉장히 깊게 조건 없이 믿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거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과 사를 구별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단점 극복을 적으면 되겠다는 거죠. 또 너무 신중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에 놓치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제한된 기간 안으로 정확한 정보로 주어진 기한 내 의사결정을 내려서 중요한 결정은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단점 극복 사례가 되겠죠. 자, S 장단점. 오감에 의존한다겠죠. 내가 과거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자, 점심 먹으러 가자. 어디가 좋을까? 지난번에 갔던 식당 맛있더라. 거기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가기를 꺼립니다. 실패할까봐, 맛이 없을까봐. 자,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한다. 옛날에 어려울 때 제가 미래는 굉장히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나에게 미래가 어딨어? 우리 와이프 얘기죠. 그렇죠. 미래가 없는 거야. 지금 힘든데. 이런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 중시하고 현실적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꼼꼼하다. 그리고 관찰력이 있다. 이런 거에 사례가 있는가 보는 거죠. 단점은 역시 이것도 의사결정이 다소 느리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로 주어진 기간 내에 의사결정을 내려서 중요한 결정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아까 내향적인 거하고 한번 겹치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만약 이걸 하고 싶으면 대부분 이 의사결정 꼼꼼해서 의사결정 넣는 것을 저는 우유부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우유부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점 있는 걸로 보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도 다 갖고 있는데 그냥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대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위보다는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사람,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성격. 자,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 신속한 일 처리,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비전. 그래서 장점으로는 도전적 변화 추구, 신속 비약 사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써먹을 만하다. 단점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결정한다. 정보를 잘 안 찾아요. 영감과 직관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한다. 이런 극복 노력을 하면 되겠죠. 저는 사람을 사귈 때도 그냥 한번 딱 보고 괜찮네 필이 딱 꽂히면 그냥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따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냥 만날 때 네, 괜찮네 필이 딱 오면 그냥 사깁니까? 예, 이건 성격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필이 딱 오더라도 바로 결정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보세요. 인전요. 그 단점이에요. 극복해야 되겠죠. 자, 사고 장단점 한번 보시면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분석,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 중시, 객관적. 자, 장점으로는 객관성을 중시한다, 논리적인 분석을 한다, 규범을 중시한다. 자, 이런 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선택한 직무와 관련된 성격인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 단점은 그 어떤 이성적인 의사결정, 너무 딱딱한 의사결정, 원리 원칙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너무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융통성이 없으면은요 조직에서도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극복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감정 장단점.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그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그 장점으로는 우호적 협조, 인간관계 우호적 협조. 만약에 이제 이런 우호적 협조 쪽에 사례가 있으면 뭐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이 감정적으로 이런 그 하는 일의 직무로 활용할 수가 있다. 단점은 남의 부탁을 별로 거절을 못하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돼. 내가 다 혼자 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늘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사적인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이게 단점이 되겠죠. 원래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단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틀린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거죠. 또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놈이고 나하고 잘 맞으면 좋은 놈이에요. 기업의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잘 맞으면 나는 그 회사의 인재고, 그 회사의 인재상과 안 맞으면 나는 그 회사의 인재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판단. 이거는 장단점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라는 거죠.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이 있다.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다. 자, 장점은 추진력과 계획적이다. 미리미리 계획하는. 그래서
약속 장소도 항상 미리미리 하고 어떤 과제도 미리미리 하고 라는 스타일이죠. 저는 사실은 이 컴퓨터에 잘 몰라요. 뭐 제가 하는 업무는 좀 아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진 찍고 참 이렇게 동영상 올리고 이거를 뭐 어, 크론에 동영상 업로드해서 그 해서 다시 사이버 캠퍼스 올리는 거 정말 뭐 서류가 막 날라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추진력이 있잖아요. 목요일 날막 오자마자 사람을 섭외해서 이걸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을 섭외하고 이 컴퓨터를 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안 돼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컴퓨터 소개 받아갖고 거기 가서 업그레이드 하고 또 PC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또 한 대 사고 막 이래서 두 대를 막 교만하니까 그 제가 가는 게 6과목인데 어, 원래 수요일까지 올리는 건데 월요일 날 올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찮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걸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상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 만나면은 이것저것 한번 보상하는 의미에서 멋있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단점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 관리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소한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집중할 때에는 그 사소한 일들은 일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를 잘 정해서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자, 인식 장단점은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와 유유자적,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장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융통점이 잘 없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 부모들은 자녀에게. 장점은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력, 융통성 이런 것들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단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막 벌리기만 해요.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격 장단점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냥 장점은 뭐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성과 어떤 거고 간단하게 한번 2분 동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못 쓴 거는 꼭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직업 분석, 기업 분석, 자기 분석을 한번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 분석과 기업 분석의 결과를 참고로 해서 자기 분석을 한 흥미, 지능, 성격,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는 공통된 역량을 작성해 보자. 희망 직업에서 요구되는 흥미, 성격, 가치관, 지능, 직무 역량 등을 작성을 하고 또 희망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 등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흥미, 지능, 성격, 가치관을 놓고 희망 기업과 나의 네 가지 성향의 특성에서 일치하는 것이 뭐고 또 네 가지 특성에서 희망 기업에 요구하는 인재상의 역량이 요구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이런 심리검사에서 나타난 어떤 성격 특성의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역량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메모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공통된 어떤 성격 특성이나 역량은 그거를 발휘했던 경험을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준비 그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대인관계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뛰어난 걸 그 다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서 그러면은 본인이 대인관계가 뛰어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공통된 특성 적고 플러스 경험 찾고 스토리텔링 만들기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 적기 이거는 공통된 역량, 인성 플러스 그에 관련된 경험 찾기, 스토리텔링 작성하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성검사를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설명하는 인성검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적성 기관의 한국사회교육개발원의 인성검사를 양해를 얻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인성검사를 하면 회사에 이렇게 보관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정신건강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성격 발달 부분이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발달입니다.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각 전체 항목이 자 근면성, 책임성, 봉사심, 능동성, 리더십, 그 다음에 감정, 인내심, 정서, 그리고 준법성 이렇게 9가지를 대부분 측정을 하는데 그 우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항목 덕목별로 71점 이상이면서 평균 81점 이상인 자를 우수인자다. 80점 이상인 자는 우수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30년 동안 인성검사 통계를 내면서 그렇게 기업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뢰도는 71% 이상이 되면은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50점 이하다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문항에 체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결계분인데 이건 회사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면성은 매사에 성심성의껏 노력하며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실성과 정직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단어입니다. 자, 결핍은 물질적 욕구가 충족이 부족하다. 주변에 억압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자, 어릴 적에 어떤 밥을 많이 안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너무 부모들이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못 사고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너무 받은 사람들, 아니면 저 건강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면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의욕 상실, 불안감 증가. 근면성이 아주 낮으면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목표와 성취감을 갖고 칭찬과 격려를 스스로 하고, 건강 및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자꾸 유도해야 된다. 그 억압된 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웬만하면 사시든지, 아니면 돈이 없고 그러면 그냥 못 사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누가 훌륭합니까? 예,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디스크로 죽는다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돈 벌고 살잖아요, 편하게. 저는 배짱이를 원할 거예요. 자, 희사가 배짱이가 좋을까요? 근면성이 개미가 좋을까요? 희사 입장에는 개미가 좋겠죠? 자, 이것이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짱이가 좋아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개미가 좋아요. 내 성격은 똑같아, 뭐 근면성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성심성 있고 노력한다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근면성이 높아지는 거지. 내가 그냥 머릿속에 이걸 인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을 때 그냥 어떤 점수만 잘 맞겠다고 막 그냥 높게만 치면은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성변조 질문은 만약에 근면성이 낮게 나왔다고 하면은 학점과 어학점수도 또 근면성 갖고 보니까 근면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학점과 어학점수가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봐요? 놀았나요? 이런 그 압박 질문도 있습니다. 자, 평소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자기 개발을 못 했으니까 분명히 근면성 떨어질 수 있겠다. 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가? 있다면 평소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해 보실래요? 뭐 이런 거 질문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책임감은 맡은 임무의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핍 요인은 어떤 정신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너무 학원 지옥에 다니신 분들, 그리고 커서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이나 목표의식을 보람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목표의식이 없거나, 또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거나, 어머니와의 애정이 결핍됐거나, 내가 일을 해도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일에 대한 공포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건 또 그렇게 못 크는 아이들은 지금 이제 인성 책임감이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지도 방향은 일단 내가 잘한 거 생각해 보자. 또 이제 계획된 생활을 하자. 자신감을 배양하고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면접 질문으로 보면 지원한 다른 회사에 대해 말해보세요. 합격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마지막 회사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간다고 해야 되겠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에 대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자, 이 경험 스토리텔링으로 써야 되겠죠. 자신이 맡은 일을 소식껏 끝까지 처리했던 경험을 말해주세요. 여기서도 경험이죠. 만약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 어떻게 하겠는가? 해야 되겠죠.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개인은 싫은 게 좋지만 회사는 해야죠. 자, 협동성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협동성은 자아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자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는 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포용력과 애정이 부족할 때 이 사회 협동성이 떨어진다. 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결점에 대한 지나치는 의식을 했을 때도 떨어질 수 있고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부족할 때 객관성이 부족할 때도 떨어질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잘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떤 봉사나 희생심을 갖게 함께 일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이기적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왕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협동성은 음, 기업에서 어떤 이기적이거나 왕따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도 방향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고 공동체 자꾸 참여도 유도하면서 격리되거나 좀 외로운 생활이 되지 않게 한다. 솔선수범한 자세를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인성면접의 질문은 협동성, 희생심. 상사나 동료 직원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다니던 기업에서도 제 위에 저보다 나이 어린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 극복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뭐 꺼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시시한 봉사활동을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봉사활동을 정말 남이 안 하는 진짜 힘든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번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야, 저 정도 한 곳에서 봉사활동 했다고 하면 우리 회사 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 정도는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자주성은 자신감과 자발적 행동력을 의미를 하는데 이 능동성 스스로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시켜만 하고 그 어릴 적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 때문에 또는 과잉 보호를 받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지도를 받았을 때 굉장히 수동적이 된다. 지도 방향으로는 좀 더 인격적 대우를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서 스스로 하게끔 자꾸 자신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해결 능력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준다. 자, 인성 면접 질문은 도전과 능동이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능동성이라는 것은 도전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도전 정신은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인성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에 대한 경험은 꼭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대학생활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준법성은 개인적 규범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능력인데 이게 많이 결핍되면 어떤 반사회성의 우려를 갖고 또 노조의 가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핍 요인은 어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반복된다든지 가정에서의 무질서, 질서에 대한 피해의식, 아버지에 대한 불신, 계획성 없는 무질서한 생활, 이게 이제 저항 의식이 이제 싹트는 거죠. 지도 방향은 일단 어른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엄격성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성의 교육과 모범적 행동을 보이고 주위 환경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면접의 질문으로는 뭐 주변에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조금 뭐 좋게 스토리텔링 만들어도 됩니다. 뭐 잘못된 관행을 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는 어떤 기업 윤리하고 사회 윤리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윤리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직업 윤리는 고발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 다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진 한 해 회사에서 아른 업체가 과거 거래했던 아른 업체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거의 주겠다고 해서 팀원들이 밤새면서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프로젝트 인서 하는 날 과장이 직원들하고 가다가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프리젠테이션 갔더니 시간이 늦어가지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못 땄어요. 그럼 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어차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병원에 옮겨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살려줬지만 회사는 망했잖아요. 이것은 기업 윤리에 어긋날 수 있다. 자, 지도성인데요. 지도성은 섭외력, 친화력이라고 하고 대인관계라고도 합니다. 조직을 이끌어가고 설득하는 능력이고 전체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능력,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면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이런 단체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공포가 있다. 굉장히 이제 내향적이고 소심성을 갖게 되죠. 지도 방향은 지적과 꾸중보다는 교육적인 적당한 충고를 좀 해주고 단체 생활의 기회도 부여해주며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집착력도 제고시켜주고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도 잘 형성시켜주면 좋겠다. 자, 정서 부분인데 이건 정신건강 측면인데 예, 정신건강 측면인데 그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과 기분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느낌을 정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는 정의를 좀 내렸다고 하면 요 정서는 어떤 그 태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거죠. 주로 이제 이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정서를 하게 되면 감정이 별로 안 좋고 행동도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면 감정도 좋아지면서 행동이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서에 대한 결핍 원인은 기대감 상실, 주변에 대한 지나친 불신, 가족 간의 불화, 또 자존심이 극히 상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굉장히 피해의식, 과대의식까지 갈 수 있으며 정서 부분이 아주 불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 방향은 정신적 충격 원인 제거, 지나친 기대와 요구 자제, 꾸준과 질책 삼가하고 대화를 시도하라. 긍정적 사고로 전환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지도성에 대한 한번 질문을 내용을 보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말해 보세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해 보세요. 여기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 전부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전 시간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감정, 마음의 유쾌한 상태나 불쾌한 상태를 의미하죠. 결핍 원인은 자꾸 나에게
억압받을 때 주위 환경으로부터, 또 실수나 실패의 반복에 불쾌감의 축적, 또 나의 감정의 통제 및 조절이 걸려 감정이 억압된 거죠. 지도 방향은 정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자, 역지사지. 나쁜 자격을 주지 말고 여행, 독서 등 폭로물 문해상을 통해서 감정을 풀고 객관적인 사고를 넓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긍정적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면접 질문으로는 평소에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런 걸 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 본인이 가장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해 보세요. 그냥 가장 어려운 일을 극복하라고 했더니 너무 쉬운 경험을 얘기해서 자기는 그게 가장 어렵대. 그러면 납득할 만한 것이 없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찾아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한번 이런 기본 면접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분석, 직무분석, 기업분석, 인성 유형을 다 종합을 해본 결과 굉장히 중요한 8가지 질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1분 자기소개. 자, 아까 그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직무 중심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지원 동기의 기업의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면 그걸로 발휘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격 장단점, 우리가 MBTI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당신의 강점, 그 다음에 당신이 직무에 적합한 이유, 직무 중심형 역량 면접이죠. 당신의 신념, 성장 과정, 가치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 기업에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나의 강점 3가지를 사시오라고 하는 거죠. 가감하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어떤 기업인 직무나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원 동기는 입사와 포보. 지원 동기는 그 기업의 어떤 그 목표나 비전을 살펴보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있으면 그걸로 좀 어필을 해서, 근데 그 능력으로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입사 포부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떠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게 단계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이런 전문가가 됐을 때 내가 회사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하되 내가 면접을 보면서 좀 더 그 잘못했던 걸 살짝 만회하고,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열정을 좀 나타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온라인 2주차까지 수업이 마치고요. 강의실에서 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